네, 안녕하세요. 이번 개발자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게 된 블루아카이브 신임 디렉터 안경섭입니다. 이전 개발자 코멘터리에서는 전투팀 팀장으로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디렉터로서 우리 선생님들께 더 다양하고 즐거운 키보토스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개발 비화를 소개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여러 개발자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발자 코멘터리에는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개발실 계획팀장 황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팀 팀장 오현석입니다. 지난 2.5주년 개발자 코멘터리에 이어 연달아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늘도 바쁘신 다른 라이터분들을 대신하여 시나리오 비하인드 및 설정 등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D 캐릭터 원화 팀장 파루루입니다. 또 이렇게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디자인 비화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3D 애니메이션 팀장 이아정입니다. 저희 팀은 귀여운 저희 학생들을 더 매력 있어 보이게 만드는 모션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D 배경 모델링 팀장 최진우입니다. 유저분들께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블루아카이브 개발 시작부터 지금까지 배경을 담당하고 있는 고인물 개발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패널로서 참여한 적은 있지만 진행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번 매끄럽게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정님, 진우님은 처음 출연이신데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이게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좀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블루아카이브 세계관을 소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되고 떨립니다. 하지만 모션의 진심인 블루아카이브인 만큼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얘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떨려요. 2.5주년 생방송 이후 약 3개월이 지났는데요. 3개월 동안 많은 일들과 행사가 있었죠. 다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5월에 있었던 2.5주년 페스티벌이 생각나는데요. 그 무대 위에서 창근님이 빵떡자로 각성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전에 예고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조용히 일만 하셔서 약간 내성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반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행사장을 같이 다녔었는데 이게 빵떡자랑 같이 있으면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줄이 한 분이 생기면 그 뒤로 줄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다가 빵떡자를 버리고 다들 도망쳤습니다. 사실 저도 빵떡자를 버린 한 사람으로서 2.5주년 페스티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선생님들과 배구대회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제가 작업한 학생들을 코스프레 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과 즐겁게 사진 찍어서 재밌었습니다. 전 정말 아쉽게도 당시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행사가 있다면 꼭 시간을 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블루아카이브 2차 창작물을 판매하는 행사 등에는 꾸준히 참가하며 여러 굿즈를 구매하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개발자 코멘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5월 업데이트된 메인 스토리 5편 백화요란 1장 피어나길 바라는 꽃망울처럼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저번 코멘터리에 보스로 등장한 쿠로카게의 제작 비하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스포일러를 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코멘터리에서는 그와 관련된 본편의 제작 비하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토리의 기획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팀의 현성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백화요란 1장 피어나길 바라는 꽃망울처럼은 그동안 이벤트 시나리오 등에서 간간히 언급되었던 백기야행 학원의 치안 조직인 백화요란을 다루는 스토리입니다. 백화요란은 다른 학원의 치안 조직과는 달리 백기야행의 오랜 전란을 종식시키고 이들이 하나의 학원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일조한 동아리라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백화요란의 부원들은 학원의 구성원들을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로서 그 책임을 실감하고 또 고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은 부원들의 복식에도 잘 녹아 있는데요. 담당자께서는 다른 치안 조직과의 차별화를 위해 근대의 사무라이라 할 수 있는 신센구미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캐릭터를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블루아카이브의 세계관에서는 칼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도와 인상이 비슷한 제식 라이플을 들려주고 물빛에 하오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그 이미지를 살려주셨다고 하네요. 확실히 백화요란의 물빛 하오리는 제복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 세일러복과도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가지고 스튜디오 내에서도 예쁘다는 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파루루님,
먼저 백화요란의 부위원장인 나구사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최종장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백화요란의 부위원장 나구사는 백화요란에서도 가장 먼저 디자인된 캐릭터입니다. 친구를 잃고 설산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다는 설정을 듣고 설녀 같은 이미지의 캐릭터를 완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눈꽃 같은 이미지의 헤일로와 더불어 나구사 하면 특유의 세모세모한 실루엣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나구사를 그리신 MX2J님도 캐릭터 작업 때 실루엣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라 어느 정도 의도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삼각형이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유저들이 나구삼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백화요란의 참모 역할을 맡고 있는 키쿄입니다. 원래 흑단발의 동양적인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였는데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해 담당 라이터분과 함께 고민하다 현재의 고양이 요소를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성을 위해서 부여한 요소였다는데 키쿄 특유의 새침한 성격 탓인지 유독 진짜 고양이 같다는 평가를 자주 받는 것 같아요. 키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참모로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요소 또한 키큐의 스킬 연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정님, 그 키큐의 스킬 연출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키쿄의 경우 특유의 고고하고 진지한 느낌을 살리고 싶었는데 말랑말랑한 우리 인상의 캐릭터 모델링 특성상 분위기를 살리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모답게 키쿄는 부원의 얼굴이 새겨진 나무말을 지도 위에 배치해 전략을 짜는데 연출을 하고 보니 적 진영의 가운데에 아군을 배치한 형태가 되어서 백화요란 중에서도 키쿄가 제일 인정사정 없는 캐릭터라면서 팀원들과 농담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EX 스킬 사용할 때 십자포화를 퍼붓는 이 모습이 되게 참모 컨셉인 키쿄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교차로 퍼붓는 탄환이 표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우리 아트실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백화요란의 돌격대장이자 청춘을 꿈꾸는 소녀, 렌게입니다. 렌게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드물게 용꼬리를 갖고 있는 학생이죠. 네, 실은 렌게를 담당하신 작업자분이 도마뱀을 키우고 있는 집사님이셔서 렌게의 원화를 보자마자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꼬리의 움직임에 엄청난 영혼을 담아 작업해 주셨습니다. 렌게 하면 상호작용 가구 작업도 생각이 나네요. 렌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왈가닥할 것 같고 한 성격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상호작용 가구 회의에 들어왔을 때 예상과 다른 소품을 요구해 주셨어요. 소녀소녀하고 가정적인 이미지에 요리를 정말 집중해서 하는 모습에 반전 매력을 느꼈습니다. 백화요란 학생들은 모두 스나이퍼 라이플을 사용하잖아요. 보통 저격소총은 멀리서 쏘는 게 일반적인데 렌게는 약간 샷건 같은 형태로 근거리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전투팀 분들과 논의하며 오래 고심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게임에서 라이플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후열 저격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격대장의 느낌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총도 총열을 단축시킨 기병총 형태로 개조를 하고 EX 스킬도 소위탄을 장전해서 강력한 한 방을 투사하는 형태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요란의 막내이자 이번 피어나길 바라는 꽃망울처럼 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캐릭터인 유카리입니다. 유카리의 경우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나 기품 있는 행동이 몸에 배인 반면 세상 물정에는 어둡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서 깊은 가문에 영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히메컷이나 마로 눈썹 같은 일본 전통의 비주얼을 반영하여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유카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찹쌀 같은 떡, 그 찹쌀떡 같은 볼이잖아요. 안 그래도 유저들 사이에서 빵떡이라고 부르는 그 특유의 귀여운 볼 모델링에 대해서는 지난 2.5주년 행사 때 담당 모델이셨던 이제 창근님이 발언하셔서 소소한 화제가 됐었죠. 창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델링을 하시면서 원화 작업과 병행해서 작업을 하느라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볼을 빵빵하게 만든 것만큼은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에서 악당으로 등장했지만 귀여운 매력을 선보인 캐릭터 슈로의 소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슈로의 설명은 계속해서 파루루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슈로는 화조풍월부 멤버 중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된 캐릭터입니다.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요란한 외모의 악동 같은 시안도 있었는데요.
점차 스토리를 이해하고 갈피를 잡아가면서 현재의 일본풍 복식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기 시안에서는 키가 작지도 않았고 위험한 녀석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디자인 막바지에 팀원들의 아이디어로 꼬맹이로 바꾸게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무섭기보단 교활하고 얄미운 이미지가 되어서 어딘가 으시시한 코쿠리코님과의 케미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 코쿠리코님을 포함하여 화조풍월부의 인물들과 실종된 백화요란의 위원장 아야메의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인물들은 추후 메인 스토리에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코쿠리코는 코쿠리코님인가요? 코쿠리코님은 아무래도 코쿠리코님이라고밖에 그게 저는 코쿠리코님의 첫 스케치를 본 순간부터 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기품 있으세요. 그 외에도 이번 백화요란 스토리에서는 새로운 배경 및 연출이 다수 사용되었는데요. 진우님, 이번 백화요란 스토리에선 사용된 배경 및 연출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 이벤트 스토리를 위해서 등불 축제가 진행 중인 기본 배경과 화조 풍월부에 의해 파괴된 불타는 배경 한 종을 추가 제작하였는데요. 백기 야행이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축제장의 모습인 기본 모습과 화조 풍월부의 사건으로 인해 인기척이 사라지고 불이 치솟는 음산한 배경으로 변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본 배경의 노점상을 잘 살펴보시면 귀여운 동물 주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학생의 스킬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을 많은 선생님들이 알아봐 주셔서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6월에 진행되었던 베리타스 학생들의 캠핑을 다룬 스토리, 전내 신춘행진곡입니다. 이번 스토리도 현성님이 제작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짧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 캠핑 이벤트는 신년 이벤트에서 학생들에게 기모노 의상이 아닌 다른 의상은 입혀볼 수 없을까 고민하다 나온 이벤트인데요. 특히 인도어파의 너드 성향이 강한 베리타스 학생들은 새해에도 실외로 거의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캠핑이나 산행과 같은 아웃도어 이벤트와 엮어서 이벤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쓰기 전에는 베리타스 부원들을 너무 가혹한 환경과 상황에 배치했나 싶어서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막상 쓰고 보니까 부원들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한 것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캠핑하면 대표 주자는 SRT잖아요. 약간 인도파에 해당하는 이 밀레니엄 학생들이 등장해서 저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 스토리에서 보면은 캠핑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옆자리에 계신 현성님은 평소에 캠핑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황윤대제 이벤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야외 활동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캠핑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좀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캠핑을 주도한 칠히로의 대사보다는 마키나 하레가 하는 불평 쪽에 좀 더 본심이 섞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레와 마키를 디자인해 주신 국기님께서는 솔로 캠핑을 자주 즐기시는 편이라서 설정을 짤 때 여러모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국기님께서 직접 겪은 겨울 캠핑 경험을 살려서 예쁘게 차려입은 복장보다 따뜻한 기능성 측면에 방점을 두고 디자인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나이대 소녀들의 귀여움이 느껴지게끔 신경 써서 코디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소품도 대체로 실제 갖고 계신 캠핑용품을 모델로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하레는 평소에 옷을 가볍게 입는 아이지만 무리 없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온 장비를 충분히 둘러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가방에 무선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아테나 사무 한 쌍도 챙겨 달아주셨어요. 캠핑에서는 모름지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는 게 묘미다라는 지론이 있으시거든요. 치히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지만요. 또 하레의 메모리얼 로비도 감성을 잘 살려서 구현해 주셨는데요. 메모리얼 로비에서 배경이 된 천문대의 이미지는 지난 2020년 폐쇄된 아레시보 천문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우주를 탐사하는 천문학자들의 이미지가 진리를 탐사하는 베리타스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작성한 2년 시나리오였는데요. 이를 상징하듯 하레의 마지막 대사도 보이저호에 실린 지구의 인사말에서 따왔습니다.
이어서 코타마의 경우도 평소와는 달리 활동성 좋게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따뜻한 보온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깊은 숲에 들어갔다가 곰에게 혼쭐이 난 에피소드를 반영하듯 곰을 쫓는 베어벨을 EX 스킬 용도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팝업 일러스트와 더불어 EX 스킬에서 등장하는 곰의 이미지는 코타마와 함께 코코산도님이 그려주셨는데 흉포한 곰이라는 지문과 달리 동그랗고 귀여운 곰이 나타나서 미소 지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 캠핑 이벤트에서는 이벤트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스토리에 등장하는 배경을 재현해 보았는데요. 고산지대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에는 잘 쓰지 않았던 침엽수 림으로 식생을 제작하고 레벨팀에서 전투맵 연출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주셔서 전투 중 고산지대의 광활한 원경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작업 중 침엽수 림 어딘가에 곰을 넣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아쉽게도 일정 이슈로 추가하지 못했네요. 저는 뭐 이번에 픽업으로 등장한 두 학생도 되게 매력적이지만 베르타스의 다른 두 부원인 마키와 치히로 아주 예쁜 사복을 입고 등장했는데 어째서 이 둘은 픽업 대상이 아닌가요? 그건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예, 뭐 마키와 치히로도 평상시와는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좀 더 활동적인 매력을 선보였었는데요. 특히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마키가 여동생 같은 이미지가 커져서 그랬는지 선생님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에서도 마키와 치히로 캠핑 의상은 인기가 많은 의상인 만큼 추후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즐기고 계신 이벤트죠. 게나 파티를 배경으로 한 빛으로 나아가는 그녀들의 소야곡입니다. 저희 게임에서는 처음으로 필드 이벤트라는 컨텐츠를 통해 학생을 수동으로 조작하며 교내를 탐험할 수 있게 구현한 첫 번째 이벤트인데요. 먼저 스토리 및 제작 의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게엔나의 선도부장인 히나가 평소에 선도부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또 게엔나 학생들은 이에 맞서서 어떤 기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인데요. 이를 위해 필드 이벤트라는 신규 컨텐츠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필드 이벤트의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스토리와 연계된 부분도 많았던지라 담당 라이터께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덧붙이면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공수도 많이 들었고 텍스트 분량도 기존 이벤트에 비해 배로 많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유저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보람도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라카 처음으로 학원의 모습을 3D로 상세하게 표현한 이벤트입니다. 키보트스 3대 학원 중 하나인 게엔나 학원의 다양한 모습과 히나의 개인적인 공간을 작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기다리셨던 만마전의 두 학생 마코토와 이부키가 실장되었죠. 두 캐릭터의 컨셉 및 제작 비화에 대해서는 아정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엔나의 학생이라 할 수 있는 만마전의 의장이자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허당스러운 행동이 매력적인 학생 마코토인데요. 외견에서 풍기는 카리스마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조화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마코토의 전투 시작 모션에서는 코트를 펄럭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히나의 승리 모션을 참고하여 히나와 대비되도록 반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마전의 마스코트이자 귀여운 막내 이부키는 제 최애 기도에서 사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작업했는데요. 이부키는 만마전 학생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는 캐릭터여서 다른 학생들이 이부키의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작업했습니다. 또 이부키는 이로하의 TSA와 상호작용을 해서 탑승을 하는 기믹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작업량이 다른 캐릭터의 2배가량이 되었습니다만 작업하는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부키니까요. 또 이번 이벤트에서는 만마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도부의 학생들, 히나와 아코의 새로운 의상도 등장했죠. 이 의상의 개발 비화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네, 이번에 히나 아코의 드레스 의상을 디자인하신 도레미님은 처음에 피아노 콩쿠르를 나가는 여자아이와 약간은 극성인 학부모 이미지를 떠올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히나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성숙미 또한 갖추고 있기에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히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히나의 떨리지만 자신감 갖고 노력하는 모습에 핀트를 잡고 모션을 작업하셨습니다.
특히나 컷인에서 그 감정을 연출하기 위해 몰두하다 보니까 컷인이 20초가량 만들어지게 되었었는데요. 스킬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기에 눈물을 머금고 모션을 덜어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희나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도 노래와 동작을 정확히 매칭시키려고 실제 연주 영상을 보시면서 프레임별로 한 땀 한 땀 작업하셨습니다. 희나와 달리 아코는 다소 무리해서 입은 듯한 화려한 드레스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시안을 작성했고 시나리오 담당자분과 협업하여 세부 디자인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특히 아코는 메모리얼 일러스트에서 뒷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드레스 등을 어디까지 파이게 할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여러 번 오갔다고 합니다. 아코는 다른 학생들의 드레스에 비해서 파격적인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기에 기본 아코보다 실루엣이나 표정 등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작업하셨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코의 드레스는 뒷모습 또한 중요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편성창에서 보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픽업에서는 추가 편성 대기 모션을 제작했습니다. 또 아코는 평소에 희나의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있지만 은근하게 희나의 옷 매무새를 고쳐주거나 건강을 챙겨주는 등 언니 같은 부분도 있기에 합동 승리 모션에서 이 부분을 연출해 보려고 작업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잘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고 또 공수도 많이 들어갔던 컨텐츠가 바로 필드 이벤트인데요. 진우님, 필드 이벤트를 제작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특별한 제작 비하가 있을까요? 네. 처음 필드 레벨이 발주되었을 때 기획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정과 자세로 혹시 죄송한데 이거 이때까지 가능할까요? 하고 가져온 것이 기억에 남네요. 이때 마감까지 정말 몇 달 남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기존 일정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주된 거여서 정말 초비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시스템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이 많아 테스트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시나리오 팀에서 원하던 열종의 레벨을 전부 제작할 수 있었네요. 이번 기회에 개인이나 학원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회의 초기 단계에서 자유로운 시점 변화가 가능한 오픈형 RPG 같은 형태로 제작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시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케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개인 학원을 이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온통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학교가 망하지 않는 거 보면 희나 위원장의 그 고충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해 주셔서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팀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셔서 희나가 학원 곳곳을 돌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다채롭게 표현되었던 것 같아요. 책장에 높이 놓여있는 책을 뽑지 못해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고양이를 쓰다듬는 등 여러 표현들은 3D 애니메이션 팀에서 의욕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희나가 고양이를 쓰다듬는 장면에서 골골송처럼 리얼한 고양이 사운드가 나서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리얼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 사운드팀에서 팀 내 고양이 집사 여러분께 부탁을 해서 다양한 음원을 수집하셨다고 해요. 덕분에 희나의 모션에 따라 귀엽게 반응하는 고양이를 연출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사운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필드 전투 중에 그 미시견에게 납치당하는 그 후우카가 납치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통통 튀는 BGM에 맞춰서 학생들의 얼굴이 전환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이제 사고를 치고도 너무 해맑을 표정에 그 아카리를 보고 있으면 이 광기가 느껴진달까요? 해당 후우카 납치 씬은 최대한 재밌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장면이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스토리에서 늘 버려지는 순서대로 이즈미야 준코가 희나랑 마주치게 되는 구성이나 전투 중에 카메라를 조금씩 회전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 등에서 담당자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전투 담당자는 아카리가 전투 중에 후우카 그 뒤로 엄폐하자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아카리의 위치를 좀 바꾸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폭이 좁아 배치할 위치도 애매하고 결정적으로 좀 보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릭터의 전투 AI의 성격도 묻어나는 건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서버에 많은 선생님들이 기다려주고 계신 업데이트죠. 한국어 보이스의 실장 관련하여 개발 진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글로벌 개발실의 인철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보이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음하기 시작한 게 작년 9월이거든요. 개발에 착수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녹음과 개발이 드디어 완료되어 8월 업데이트에 공개 라이브 실장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진행된 이후에도 표시 언어와 별개로 선생님들께서는 일본어 음성과 한국어 음성 중 원하는 음성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신규 음성이 들어간 테스트 빌드는 현재 서비스 중인 빌드와 별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을 때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네, 물론이죠. 대본 검수, 음성 검수, 사운드 작업까지 데이터에 대한 검수 작업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새롭게 녹음된 음성이 캐릭터 고유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지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검수에 투입된 비용이 특히나 높았습니다. 대사 검증과 노이즈 체크를 위해 담당자들이 이 고가의 헤드셋을 사더라고요.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음질 참 좋더라고요. 또한 메모리얼 러비처럼 타이밍에 맞춰 스크립트가 넘어가는 연출의 경우 말풍선 타이밍이 일본 음성과 한국 음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 7,000건이 넘는 보이스 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공을 들여 완성한 업데이트인 만큼 많은 선생님들께서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개발 코멘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개발자 여러분들께 소감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다음 코멘터리 때에는 어떤 분이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스튜디오에 대단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생님 여러분 앞으로도 작고 소중한, 이제는 엄청 크고 소중한 블루 아카이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개발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만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나올 기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른 분들 대신에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부키요. 이렇게 작업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활약할 키보토스를 만들어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이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비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